안녕하세요. 법과정치 가르치는 홍승민입니다. 여러분들 EBS 사이트 좋죠?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만 딱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고요.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정부 형태를 배웠고, 이번 시간은 이제 정부 형태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OX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 봐야겠죠. 이 OX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거든요. 조금 부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관계가 권력융합형에 가깝다라고 얘기한다. 맞죠? 62번.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강료를 겸직할 수 있다.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63번.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한다. 둘 다 의회 구성 국민의 선거입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64번.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맞죠? 65번.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민감하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66번.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맞죠? 의회가 구성을 해줬습니다. 67번.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맞고. 68번.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게 있죠. 69번 먼저 가볼까요? 대통령제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의원 내각제에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소야대 뭐 이거 잠깐만 제가 부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 볼게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더불어 여자예요. 더불어. 야자는요, 들판이에요. 들판. 그러면 이 여라고 하는 거는 집권당을 얘기합니다. 집권당. 그 다음에 야는 뭐냐? 이거는 집권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정당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있습니다. 그럴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가 있고요.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집권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통령제에서는 뭐냐?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대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하겠죠. 그런데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소야 되겠죠. 됩니까? 그럼 보세요.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대 야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소야대 또한 나타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 부족 문제로 이걸 설명을 못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대 야소 여소야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의원 내각제 형태 있죠? 이 의원 내각제 형태에서는 집권당은 무조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되는 거죠. 선생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립내각 구성한다며요. 그러게요. 뭐냐? 과반수를 차지했건 차지하지 못했건 간에 집권당이 되기 위해선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립의 형태로라도. 됐습니까? 그러면 의원 내각제는
여대야소 가능합니까? 여대야소 가능합니까? 여대야소만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여소야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소야대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집권 정당 연립을 했건 어쨌든 간에 과반수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의원 내각제 형태에서는 무조건 여대야소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제.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 됐죠? 새누리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A당이라고 씁시다. A당이 있어요. B당이 있어요. C당이 있어요. D당이 있어요. 총 의석수 300석이지만 복잡하니까 100석이라고 할게요. 100석. 4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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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석. 10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과반 의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과반 의석이 안 나왔어요? 여소야대입니까? 여기서 대통령은 A당 소속이라고 칩시다. 여소야대입니까? 여대야소입니까? 소야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여소야대만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기억 꼭 하십시오. 과반 의석이 나오지 않은 경우 대통령제에서 무조건 여소야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되시겠죠? 자, 요거 기억을 딱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구경합시다. 대통령제에서 의회 선거 결과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여소야대. 오케이. 됐습니까? 70번. 의원 내각제에서 여소야대 전국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여대야소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뭘 했습니까? OX를 했는데 원래는 이 내용까지 저번 강의에 다 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지금 부연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부연 설명해 드린 거 여러분들이 틀리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요번 강의에서 할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요번 시간에 이제 할 주제는 정부 형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와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를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두 가지의 절충의 형태로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프랑스의 정부의 형태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요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의 형태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스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볼게요. 요 이자가 이거는 선생의 아들려서 초2 올라가는 애도 아는 한자입니다. 그 애도 알아요. 애도. EBS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10년이니까 그때 4살짜리였군요. 4살짜리. 4살이었는데 지금 많이 컸습니다. EBS가 키워줬네요. 했는데 한자 마법 천자문이라고 알죠? 그거에 완전 심취해가지고요. 정말 저도 모르는 한문을 아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쉬운 한문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요 이자는 무슨 이자겠습니까? 두이입니다. 두이. 그 다음에 이 원자는 무슨 원자냐면 원자는
이렇게 쓰는 원자예요. 이게 뭡니까? 으뜸 원자입니다. 으뜸원. 으뜸원. 됐습니까? 뭐 이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선생님 친구 이름 중에 원왕호라고 있거든요. 으뜸원의 임금왕에 그 다음에 호랑이 호자 쓰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름 진짜 최고죠, 최고.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에서 이 원의 뜻은 두 개의 으뜸이 있다. 어떻게? 집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집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일 집자죠. 3학년 8반 운동장에 집합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석 다 했어요. 자, 보세요. 두 명의 으뜸이 어떻게? 정부 안에 어떻게? 모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이원 정부제 또는 이원 집정제.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프랑스의 형태입니다. 두 명의 으뜸이 있어요. 정부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원 집정부제, 이원 정부제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원 정부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요거는 좀 그림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있고 이 국민은 대통령과 의회가 있을 때 국민은 의회를 구성해 줍니다. 선거를 통하여. 됐습니까?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형태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정부 형태하고 똑같아. 그런데 요 의회가 있을 때 의회는 뭐냐? 다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수당이 없으면 선출하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의회가 총리 후보를 보냅니다. 총리 후보를 보내요. 그러면 대통령 옆에 총리가 슉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 후보가 있어요. 그럼 이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됐습니까? 임명할 절차를 거쳐요. 그럼 임명이 딱 되죠?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안에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원 집정부제, 이원 정부제 또는 이원 집정제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요. 프랑스 형태입니다. 프랑스가 축구 엄청 잘했던 건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세대는 아니어가지고요. 막 지단 있고, 뭐 트레제게 있고 막 그랬을 때 정말 잘했었는데. 하여튼 국민, 막 지단, 뭐 트레제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이 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로 갔을 때 이 의회에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다수당이 없을 때 의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총리 후보를 보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대통령은 총리 후보로 온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안에 함께 존재를 한다. 이게 이원 정부제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입법권자라고 쳐봅시다. 입법권자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존재하니까 행정부 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그 다음
총리의 권한을 구별해 놔야 되겠죠. 안 그럼 싸움 나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프랑스의 헌법을 보면은 굉장히 싸움 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알아서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대통령은요, 뭐냐? 국방과 외교와 관련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총리는요, 국가재정, 다시 얘기해서 행정부 전반에 대한 일을 처리합니다. 됐죠? 그러면 느낌상 대통령은 바깥일 하는 것 같아요? 안일 하는 것 같아요? 바깥일. 총리는 안쪽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외치를 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치, 바깥일. 그 다음 총리는 안쪽 일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와 같은 외치 담당자고 총리는 행정부 전반을 담당하는 내치의 담당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다시 한번. 대통령제는 여대야소 가능입니까? 여소야대 가능입니까? 여대야소, 여소야대 둘 다 가능. 다만 의회 선거 결과에서 과반 의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여소야대만 오케이. 그 다음 의원 내각제는 여대야소예요, 여소야대예요? 여대야소만 가능하죠. 됐습니까? 여대야소만 오케이. 그러면 이원정부제 하에서 볼게요. 대통령 소속 정당을 여당이라고 쳐보자고요. 여당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대야소가 되겠고, 여대야소가 되겠고, 그 다음 여소야대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죠. 근데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수도 있어서 다른 소속 정당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동거 내각 또는 동거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원 정부제입니다. 이게 이원 정부제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요.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 됐죠? 그런데 이 외치와 내치가 있을 때 이러다가 뭐냐? 이 외치 담당자인 대통령이 있을 때 만약에 정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쵸? 안일 비자에다 항상 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닐 때에는 대통령이 뭐냐? 전권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권 행사,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원 집정부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대통령 의회 구성은 대통령제의 특징. 근데 총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는 건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변형된 정부의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원 정부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를 배웁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있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의회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2017년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또는 남학생들은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의회 선거는 2016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죠. 제가 재수생들을 생각했군요. 2017이면은 여러분들 선거권이 없을 수도 98년생? 98년생 그쯤 되죠. 99년생도 있을 수 있군요. 제가 약간 당황스럽군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권이 있으면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군요. 어쨌든 선거를 그때 하게 됩니다. 자, 선거권 있으면 반드시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대통령제에다가 뭡니까?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느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공부를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의원 내각제의 특성이 강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 내각제의 특징 플러스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미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는 가미한 것이고 대통령제가 중심이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요 선출 방식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때요. 대통령을 뽑을 때 직접 선거를 합니다. 직선제입니다. 미국하고 다르죠? 미국은 간선제, 선거인단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간선제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은 선거인단 구성 자체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선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탄핵 심판제도 존재하죠. 탄핵 심판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 됐죠? 그러면 이 탄핵,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과 같은 기본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정부 구성에서부터 여러 번의 개헌을 통해서 9차 개헌까지 했죠. 오늘 얘기합니다. 이 개헌을 통해서 특이하게도 의원 내각제의 특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했었던 요 내용은 대통령제의 특징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금 총리 후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원내대표였던 분이 지금 뭐냐? 총리 후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에서 있을 법한 총리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총리 후보. 이해가 되시나요? 총리예요. 총리. 자, 그리고 이 총리는 그런데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 막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비교했을 때. 됐죠? 그래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됐죠? 그리고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됐죠? 통할합니다. 그리고 총리는 뭐 하느냐?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하죠. 총리는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고요. 행정각부의 장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임 건의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의원 내각제 특징 잘 읽겠어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합니다. 자, 이거는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쳤어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그러면 이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법률안 제출권은요,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회 해산권과 그 다음에 내각 불신임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없어요. 의원 내각제 모든 요소를 가져다 썼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원 내각제의 요소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의회의 고위 관료에 대한 행정 고위 관료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임 건의가 있고 해임 건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탄핵이 있습니다. 탄핵이 있어요. 요것과 요것은 다릅니다. 됐죠? 결과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있어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분이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의원은, 국회의원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강요직을 뭐 할 수 있어? 겸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겸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원이 강요직을 겸직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유시민 국회의원이 계시거든요. 아주 그 논쟁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유시민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겸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 꼭 물어봐요.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월급은 2개 받나요? 이래요. 안 그렇습니다. 알겠죠? 제가 알기로는 장관의 월급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됩니까? 장관의 월급을 선택해야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국회 출석 요구권 또는 국회 발언권, 이런 것들이 다 이 의원 내각제의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의원이 강요직을 겸직한다? 이거 의회와 정부가 유기적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해임 건의를 한다? 이것도 유기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유기적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의원 내각제의 특징으로서 의회와 정부 간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 대통령제, 그 다음에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할만하신가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얘기합니다. 정부 형태예요. 정부 형태. 자, 이렇게 두시고 책으로 잠깐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헌의 역사를 한번 설명할게요. 책 잠깐만 보세요.
자, 거기서 뭐가 있느냐? 거기 54페이지에요. 중간에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있죠. 그거 한 번씩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있죠. 특징, 대통령제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요소, 그거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뭘 하느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때 많이 썼어요. 알겠습니까? 공화국. 그래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까지를 얘기합니다. 70, 80, 90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1. 자, 1. 공화국이 있습니다. 1공화국. 그리고 2공화국이 있고요. 3공화국이 있습니다. 자, 1, 2, 3공화국이 있고 그리고 4공화국, 그 다음 5공화국, 쓰는 김에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6공화국.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책에도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뭐냐, 이 개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변혁이 많은 시점에 공화국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공화국은 이거는 이승만 정권을 얘기합니다.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2공화국은 이거는 장면 내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 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6공화국은 노태우 대통령.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참여정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 2, 3, 4, 5, 6, 0까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10에서는 뭐냐? 1차, 2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1, 2차 개헌. 그리고 재헌 헌법도 있었겠죠. 재헌 헌법. 그리고 20 때는 3차 개헌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쓸게요. 3, 4차 개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3, 4차 개헌. 그 다음에 이 3공화국은 5, 6차 개헌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공화국은 7차 개헌. 그 다음에 5공화국은 8차 개헌. 그 다음에 6공화국은 9차 개헌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서 요 1차 개헌과 2차 개헌 있죠? 1차 개헌, 2차 개헌. 그 다음에 이 5차 개헌, 6차 개헌, 그 다음에 7차 개헌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다가 한 거 있죠? 이 5차 개헌은 좀 뺄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그냥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임기 연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정권 연장을 위한,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를 위한 개헌이 자주 있었다 그랬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5차 개헌은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1, 2, 3, 4, 5, 6 공화국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대통령의 이름 다 아시나요?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이 장면 총리, 장면 내각 하에서의 대통령입니다. 국가 원수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리 시절이니까 여기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때가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였었던 11.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때 11.6 사태 이후에 총리였던 최규화 씨가 이제 대통령을 잠깐 했었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요, 요 1차 개헌 있죠? 요 1차 개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는요,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회에서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이제 전쟁통에 52년도, 이제 48년 재헌헌법이고요. 5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52년도에 개헌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해보려고 뭘 합니까? 개헌을 합니다.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간선제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췌를 합니다. 발췌. 그러니까 뭐냐? 정부 개헌안 플러스 국회 개헌안을 요렇게 수정해가지고 요렇게 통합해가지고 개헌을 한다. 뽑아가지고 발췌 개헌을 하고요. 그리고 직선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개헌은 뭐냐? 이거는 정말 유명한 거죠. 이게 4.4.5 입 개헌입니다. 4.4.5입 개헌입니다. 이 개헌은 아주 비민주적이었죠. 이런 4.4.5입 개헌을 통해서 3선 제한을 풉니다. 3선 제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한을 푸는 개헌이었습니다. 자, 이게 2차 개헌입니다. 그러면 결론. 이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이 부통령이 이기붕 씨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죠. 4.19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4.19 의거라고 하고 혁명.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때 허정과도 내각이 있었어요. 허정과도 내각이 있고 이 허정과도 내각 하에서 선거를 해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개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합의 기관을 두 개로 두는 양원제를 채택하죠. 양원제. 그리고 이 4차 개헌은 뭘 하는 것이냐? 4차 개헌은 요걸 하죠. 3.15 부정선거 해결을 위한 개헌이었다. 이거는 소급 입법이다라고 해서 조금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차 개헌을 했고요. 그리고 이 4차 개헌 이후에 뭘 하느냐? 이제 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쭉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급부상하게 되죠.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급부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개헌을 한번 하죠. 개헌을 합니다. 이 개헌이 5차 개헌입니다. 이 5차 개헌은 뭘 하는 거냐? 이거는 대통령제로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제로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제. 왜? 그 전에 의원내각제였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차 개헌은 69년인가 그런데 이 6차 개헌에서는 뭐냐? 3선 개헌이라고 합니다. 3선 개헌. 뭐냐?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는데 3번까지 할 수 있게끔 한 개헌이 3선 개헌으로서 이게 6차 개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71년도인가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에서 이제 경쟁을 하죠. 그 이후에 72년도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72년도에 7차 개헌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신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던 그 헌법 개헌이에요. 알겠죠? 7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9년 10월 26일 날 11.6 사태 때 11.6 사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12.12 군사 정변이 또 발생하죠. 12.12 군사 정변. 거기서 급부상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그때 이 8차 개헌을 합니다. 8차 개헌합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요. 7년이고 또 뭐랍니까? 여기는 단임제를 합니다. 단임제.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7년 단임제.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됐죠? 그래서 국가보위 입법기관이라는 걸 둬서 이제 이때 50 때 있었고요. 그리고 7차 때는 요 유신헌법 때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죠. 근데 60 때는 자 9차 개헌을 합니다. 이 9차 60 때 한 건 아니고요. 이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87년도 6월 항쟁이 있었죠. 6월 항쟁. 그때 이 9차 개헌을 이제 6월 항쟁에서 따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냐? 대통령의 선출은 5년마다 하고 단임제로 한다. 요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개헌입니다. 마지막 개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기다가 쓰는 게 좋겠군요. 대표적인 시민운동 몇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대표적인 시민운동 뭐가 있느냐? 자, 4.19 혁명이 있습니다. 4.19. 그다음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5.18 광주 운동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5월 민주화 항쟁.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19 혁명은 어디에 반대한 겁니까? 4.19에 반대한 겁니까?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에 반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반대한 거죠. 됐습니까? 1공화국에. 그 다음 유신 반대 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거죠. 유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됐죠? 유신 반대 운동. 그 다음 5월 민주화 항쟁은 뭐냐? 군부 독재에 대해서. 자, 전 대통령 이 군부, 이 군사 정변 그 이후에 반대한 것이고 6월 항쟁은 무엇이냐? 국민 직선제, 대통령에서 대통령 선출할 때 국민 직선제로 하자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 항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시민운동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헌의 역사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군요. 우리가 역사는 아니고 정치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다음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세요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61쪽이군요. 61쪽. 자, 7번입니다. 전국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므로 대통령과 의회는 이원적 정통성. 총리가 존재한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주로 국방 외교. 총리는 주로 국내 정치를 담당한다. 이거는 프랑스의 이원 정부제죠. 다음
대통령제 의원 내각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맞고. 니은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회 예산권. 디귿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갖는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잘못됐죠. 왜?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갖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갖는 것도 있는 거죠. 릴 여소야대 1 상황일 경우에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를 임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맞죠. 그래서 기니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이다. 가라의 개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국무총리제 폐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이거는 4.4.5입 개헌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국회 간선제, 민의원과 참의원. 이거는 뭡니까?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이거는 3차 개헌.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건 7차 개헌. 라번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대통령 국회 해상권 삭제. 이거는 9차 개헌. 최근 거죠. 1번 가 개헌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맞고. 2번 나 개헌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 개헌은 이 양원제인데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형식적인 거죠. 이건 의원 내각제입니다. 3번 다 개헌으로 사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여기서요. 대통령의 모든 법관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게 맞죠? 4번 라 개헌으로 행정부 수반의 선출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행정부 수반 맞고. 그 다음에 5번 라 개헌보다 나 개헌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아니죠.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이라고 얘기했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4번이군요.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가와 나로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옳게 연결되었으면 O, 잘못 연결되었으면 X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 맞고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이 권유할 수 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틀리고. 이거 그러니까 X라고 하니까 틀리고. 나번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거는 대통령제의 특징 맞고요. 나번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두 개가 맞아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강 요번 시간에 한 거 이원정부제 요 평시와 비상시 그 다음에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독재 우려 그 다음에 뭐 그거 뭡니까? 이 독재 우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거내각도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 요소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권, 그다음에 겸직, 그다음에 해임 건의, 그다음에 출석 발언, 그다음에 의사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 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있죠. 다 지금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거,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의 개헌의 역사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하느냐, 정당과 선거,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마음 단단히 먹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